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점 관심 종목 위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먼저 부강약품의 흐름이 좋아 보이죠? 어제 고점이 32,400원. 그 고점을 넘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33,000원 이상으로 치고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GH 신소재 음악병동 관련주인데 어제 21선을 터치하고 오늘은 크게 갭상승을 시작할 듯한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왔네요. GH 신소재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데 그 전에 이제 SY가 대장주의 노릇을 했었죠.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GH 신소재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너포커스 효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바닥을 한 달 정도 다졌고 상승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너포커스도 너무 기대를 하겠습니다. IDP라는 이제 신규 상장주 8월달에 상장한 회사인데 점차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흐름. 서울바이오시스 살균 관련주죠. 코로나 살균 관련주인데 두 달간의 저점을 벗어나서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움직임. 서울바이오시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제 푸드나무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 그다음 CJ시푸드 간편식을 제조하는 HMR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성기업도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 어제 추천드렸던 디딤이라는 종목도 음식료 업종 추천드리고 오후장에 크게 올랐던 2,510원까지 올랐었죠. 어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국패키지 어제 추천 종목 한국패키지는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포장 제지주 중에서 좀 못 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패키지 어제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이고요. 어제 추천 종목 중에서 코엔텍이라는 종목, 이거는 의료용 폐기물 취급하는 폐기물 관련주 9,500원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못 갔습니다. 어제는 9,430원까지, 오늘은 9,500원 이상 온다면 9,5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병동 관련주 어제 추천드렸던 XINC 어제 1675원까지만 가고 밀렸는데요. 다시 칠 수 있습니다. XINC라든지 GH 신소재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이제 GH 신소재를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티팜 이종 장기 관련주죠.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이런 주식인데 지금 220선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티팜도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포장 어제 제집 포장 박스주도 많이 오를 때 물론 6%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웰바이오텍도 간편식으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음식료 유통하는 회사 2600원대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잡아봐도 될 만한 종목. 근데 갭상승이 4%, 좀 갭상이 좀 크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도달할 자리는 2680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JW 중해제약 주사기도 부족하고 또 식염수 관리도 하는 이런 JW 중해제약인데 백신이 들어오면은 식염수와 섞어서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JW 중해제약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항체 치료제를 갖고 있는 에쿨런 일전에도 추천드렸습니다만 에쿨런과 파미신과 유틸릭스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120선이 걸쳐 있는 상황,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네요. 자, 제지주 중에서 못 갔다 깨끗한 나라, 화장재 관련주이긴 한데 깨끗한 나라도 제지와 관련된 종이 목재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도 계속해서 상승 바라볼 수 있다. 3,000원 이하에서 계속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상승 기운이 강한 종목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호성 ITX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호성 ITX 그리고 한국가구 NX가 먼저 치고 갔었고요. NX 그리고 벽산, NX 벽산 그리고 한국 리바트 세 개를 같이 보러 말씀드렸죠. 현대 리바트죠. 현대 리바트, 현대 리바트 거기에 사총사 하나 더 끼인다면 이제 한국 가구가 들어가는데 한국 가구가 자 현재 위치에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 덴티스 임플란트 관련주인데요. 바닥을 오랫동안 기었고 상승이 나오면 이제 1970원 부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솔트웍스는 원래 그 무기 관련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비디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트웍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는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인데 주가가 눌렀습니다. 최근에 눌렀고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SM라이프 디자인. SM라이프 디자인은 계속해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주춤하고 있지만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2,100원 이상은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스터 블루 게임 관련주인데요. 게임 관련주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상승하면 이제 11,400원 부분까지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코 신규 상장 종목이고 가스 센서의 올해다 탑이죠. 이제 기준선 위에서 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 센코에 대해서도 좀 출발이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부강약품과 GH 신소재, 깨끗한 나라 등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괜찮고, SM라이프 디자인도 괜찮고, 센코의 출발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센코도 좀 관심권 위에 좀 볼게요. 미스터 블루도 관심권. 다 지금 현재 흐름은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부강약품은 33,500원까지 바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부강약품 먼저 가격은 32,300원부터 32,700원 분할 매수로 들어갈 만한 부강약품을 잡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3만원 이탈하면 순조라도 할게요. 자, 부강약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H 신소재도 잡아야겠죠? GH 신소재 망저금부터 18,000원 매수할 만한 종목 GH 신소재. 이 종목은 바로 만원을 깨면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과 GH 신소재. 자, 깨끗한 나라도 기준선 위에서 출발하는 듯한 움직임. 깨끗한 나라도 괜찮죠. 깨끗한 나라도 바닥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 이건 기준선 위에서 출발하니까 이것도 잡아도 될 종목입니다. 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4,100원부터 150원부터 4,690원 분할 매수. 그리고 어제 저가를 깨면 손절하는 걸로. 어제 저가가 4,430원.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클 만한 종목들을 봐야겠죠. 자, 부강약품, GH 신소재. GH 신소재가 오늘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전환선을 넘어서서 치고 가야겠죠.
여전히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들의 매기가 좀 살아있고, 이전에 추천했던 MVH 코리아도 음압병동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하겠는데, 이 종목도 이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4,3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 GH 신소재, 깨끗한 나라, 세 종목 보시죠. 흐름을. 제노포커스, 센코, 미스터블루, 엘바이오텍 다 기대하는 종목들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까지. 부강약품은 33,600원대가 오면 33,500원 5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끊어 가시죠. GH 신소재는 21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종목이고, 깨끗한 나라, 저평가, 제지, 종이, 목재, 후속주입니다. 그래서 부강약품 비형 간염 치료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죠. 레보비르. 자, 레보비르라는 거 치료제. 네. 자, GH 신소재, 음압병동 관련주. 깨끗한 나라, 이거는 종이 박스 포장 관련주. 이렇게 종이박스 포장 관련주. 깨끗한 나라가 종이 화장지도 만드는 회사지만 포장지 부분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누르더라도 깨끗한 나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무려 460억이 나왔어요.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되는 엄청난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매수하면 수익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GH 신소재 시가 1,800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준선의 저항을 넘어서면, 전환선 1,850원에 있는 전환선 자리에서 이제 방향성을 정할 텐데, 가뿐하게 넘어서면은 또 순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H 신소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으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다 갭상승해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고 시작을 했죠. 바닥권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종목 중에서 한일진공 같은 종목, 한일진공, T사이언티픽, 이게 온리틀이라는 회사였죠, 과거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빠보진 않네요. T사이언티픽, 오랜만에 반등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 T사이언티픽 관심 종목입니다. T사이언티픽.
GLC 신소재가 이제 1850이라는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한 이제 진통을 겪는 상황이고요. 부강약품은 뭐 이렇게 32,000원대 움직이고 있지만 33,500원, 33,500원대까지는 무난히 넘어갈 것이라 봅니다. 깨끗한 나라, 이 종목 이제 저평가 종이 목적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기준선이라는 4,660원이라는 저항대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죠. 이 위를 넘어서리라 봐요. 센코 가스 센서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센코라는 회사, 이 회사도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강약품도 이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음식료 업종, 특히 간편식을 만드는 HMR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푸드웰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었죠. 푸드웰 많이 올랐었고, 이게 어제의 대장주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디딤을 추천드려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나온 종목인데요. 포도나무도 봐야겠죠. 포도나무 이 종목도 이제 간편식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는 일전에 추천드려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CJ 시푸드도 간편식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수산주 중에서도 이제 동원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수산도 간편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수산 관련 종목들이 단순하게 이제 뭐 그 육계의 대체로 쓰이는 부분,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수혜도 되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간편식, 포장, 배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래서 수산주들이 흐름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CJ 시푸드가 지금 제일 흐름이 양호하죠. 보여주는 수산 관련 종목 중에서. CJ 시푸드 흐름 나쁘진 않고, 이제 상승 추세선을 연결하게 되면 상승이 좀 남아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선에 부딪히는 자리가 대략 한 5,950원, 5,950원 부근, 6,000원 부근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5,900원대가 넘어가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 종목도 CJ 시푸드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푸드나무도 봐야 되고, 이제 CJ 시푸드. 이제 간편식 관련해서 또 인산가라는 종목 있죠. 인산가도 음식료 업종. 언제 치고 갈지 모르는 종목.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어제 오늘을 이제 치고 가는 흐름이죠. 4일간 눌러버리고 또 다시 올리는 이런 패턴이죠. 단타들을 눌러버리는 거죠. 단타들 들어오지 못하게 4일간 눌러버리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 미래생명자원도 간편식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푸드웰의 흐름. 푸드웰이 이제 대장주였고,
과열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그러면 이 푸드웨어에 집중됐던 게 다른 쪽으로 흩어질 수 있죠. 그래서 푸드나무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어제 추천드렸던 디딤이라는 종목도 눌러주고 있지만 눌러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디딤은 어제 2510원까지 갔던 것은 상승이 끝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2800원대까지도 상승이 보이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자, 추천 종목들 이제 부강약품 장 초반에 좀 누르고 상승하는 분위기. 부강약품은 일본상에서는 저항이 33,500원대가 있고 그 다음 저항은 35,000원대. 그래서 33,5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올 수 있습니다. 부강약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부강약품 간염 치료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좀 드러나면서 부강약품은 코로나 치료제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은 유명하죠. 신풍제약은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신풍제약은 피라맵신이라는 약제, 신풍제에서 갖고 있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시총이 7조, 8조까지 왔던 종목이에요. 신풍제약이. 근데 부강약품은 시총이 2조 정도 되죠. 2조. 단기로 본다면 33,500원부터 35,000원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부강약품입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 하락하고 코스닥은 양호한 흐름, 이렇게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인만 양시장에서 산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추천드리는 세 종목,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죠. 부강약품은 치료제 관련주고, GH 신소재는 음압병동 관련주, 깨끗한 나라는 종이 포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포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내용은 안 나왔나요? 이 깨끗한 나라가 새로 만든 포장지가 백신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포장지로 나온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종이 목재 관련해서 제일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영업이익이 올해 아마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총이 1,700억이에요. 포장지가 엄청나게 팔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는 이 매출 수준이 다릅니다. 작년에 5,900억인데 올해는 6,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바닥에 있는데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지만 5,1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더 깨끗한 나라입니다. GH 신소재 이제 눌러주고
다시 위로 치르는 듯한 그런 흐름이죠. 자, 음악병동 관련주 다시금 정리를 해볼게요. 음악병동 관련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 SY라는 종목. SY는 3,000원대부터 6,8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버린 그런 종목이고, 오텍은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려가지고 10월 14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 종목 실적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텍,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 주면서 음악병동 관련주인데 패턴이 좀 이렇게 힘들죠. 사는 사람들이 음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XINC, 저도 음악병동 관련주인데요. 1650원 이하에서 매수하지 말씀드렸죠. 눌러줄 때마다 사야 됩니다. XINC도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매출액 2천억 넘고 영업이익은 항상 이렇게 양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 흑자의 모습. 그런데 시총은 540억 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흑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XINC도 이제 저평가 음악병동 건설 관련주로 되고, 또 MVH도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도 음악병동 관련주인데 계속 누르죠. 누른다는 건 뭡니까? 누르면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어요. 시총이 1100억 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두 달 동안 음의 모습이 많았죠. 그만큼 주가를 관리하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은 누르면 사야 돼요. 120선 터치하면 더 좋고요. 3,920원까지 내려주면 더 좋겠네요. MVH 코리아 같은 경우 종목을 기다렸다가 3,920원대, 3,930원대 매수를 하면 이런 종목은 2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MVH 코리아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GH 신소재, 오늘 흐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은 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야 될 자리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5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3,500원대까지 무난히 오니까 지금 32,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될 자리라고 봅니다. 깨끗한 나라, 이건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 직장인들께서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깨끗한 나라. 이 종목은 사놓고 매일 5,1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매일 5,100원에 걸어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음식 업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CJ 시푸드, 푸드나무 흐름이 좋죠. CJ 푸드, CJ 시푸드, 푸드나무. 그리고 디딤이라는 종목. 장중에 눌렀지만 다시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 웰바이오텍도 간편식을 유통하는 회사죠. 웰바이오텍. 실적은 매출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식음료, 가정간편식, 그러니까 HMR 판매하는 걸 내용이 나와 있어요. GS 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1차 벤더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피혁 제품도 공급하는 피혁 패션 브랜드 리테일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식음료와 가정간편식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가 반등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더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기로는 2,670원, 중기적으로는 3,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웰바이오텍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부담이 없죠. 주봉에서는 고개를 쳐드는 U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웰바이오텍. 자,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얘기가 또 나왔어요.
화이자 관련해서 제일약품, 삼총사죠.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그리고 SK케미칼 이 세 종목 이 삼총사를 봐야 되는데 화이자의 백신의 부작용이 나와도 하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락이 제한됐다 그러면 뭡니까? 뭔가 조그만 호재성 뉴스만 나와도 급등하겠다는 뜻이에요.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는 어디에서 잘 잡느냐 중요한데 우리바이오는 이제 21선에 다가오는 상황이죠. 7,260원짜리 7,260원 오늘 7440까지 빠졌는데 7,260원짜리 그리고 7,200원 초반 7,200원대 초반에서 매수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 또 우리바이오인데요. 시총이 3,300억, 매출액은 1조 6천억,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가 300억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바이오는 차트상으로서는 아주 크게 상승해서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이제 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30%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조정 끝자락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우리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 좀 누르고 있는데 큰 부담 없어요. 부강약품은 단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단순하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상황에서 어디가 눌림의 끝자락인가. 33,500원, 31,500원 이런 자리까지는 매수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은. 부강약품 31,450원까지 눌렀죠. 15분봉상에서 이제 기준선이 31,500원이에요. 31,500원이에요. 그래서 눌러놓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단기적으로 33,500원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이목재 관련해서는 이제 삼부판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삼부판지. 코리안이 상승하는 것은 갤럭시 신제품 휴대폰에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올해는 이제 1200원대까지 1230원대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1230원대까지. 신성홀딩스 이 종목도 이제 음식료 회사죠. 저평가된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신성산업, 신성식품 7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타피오카 전분 캄보디아 타피오카 공장 가동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성홀딩스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서 하죠. 푸드웰이 먼저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신성홀딩스 급등이 나오고 다음 바통은 푸드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CJ 시푸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생명자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누르면서 폭등시킬 수 있고 디딤도 어제 상승이 컸지만 오늘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 음식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제도 방송을 마치고 나서 급등을 나왔던 게 이제 한국 패키지였죠. 한국 패키지와 디딤이 방송 끝나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던 부강약품 누르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냥 보이게 누르는 거예요. 보이게. 이런 것들은 급락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르고 더 사서 위로 더 올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GH 신소재도 부담 없는 게 21선을 터치하고 어제 21선을 터치했죠. 터치하고 올리는 종목으로 보니까요. GH 신소재 음압병동 관련주로서 아직 상승이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직장인들이 매수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에요. 깨끗한 나라는 종이 목적 관련해서 저평가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올해 500억이 넘을 수 있는 회사인데, 삼보 판지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것도 계속 누르고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누르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는데 누르고 급등시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이 넘는 올해 400억이 작년에도 400억이 넘었습니다. 시총이 1900억. 근데 깨끗한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더 좋은 건 아니죠. 실적은 훨씬 깨끗한 나라가 좋고 시총도 1700억이고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괜찮고 그동안 많이 못 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직장인들이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 깨끗한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네, 깨끗한 나라는 저항을 벗어났습니다. 저항을 벗어났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기준선이라는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코인텍이 이제 말씀드린 9,500원 부근에 오는데요. 9,490원대 이런 데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짧게 익절하시면 돼요. 코인텍. 어제 추천드렸던 이 종목은 폐기물 관련주였어요. 폐기물 관련주의 4종목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인선 ENT, 그리고 KGETS.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YNT, YN텍, 코인텍까지. 오늘 다 폐기물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죠. 동반 상승 흐름. 이제 의료 폐기물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힘들 때에 반사 이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죠. KGETS가 이제 대장주인데요. 대장주를 잡는 게 좋은데 자꾸 왜 이동주로 추천하느냐,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장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좋다 하더라도 꺾였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수가 아니라 프로가 아니라면 꺾였을 때 대응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거죠. 깨끗한 나라도 후발주죠. 후발주인데 왜 그러냐면 실적주의면서 못 오르는 종목에서 수익의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물론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반대로 꺾였을 때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보 판지의 흐름도 좋고,
종이 목재 관련해서요. 그리고 오늘 코엔텍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의료용 폐기물, 기존 폐기물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KGETS라든지 인선 ENT라든지 YN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KC 코트렐도 폐기물 관련주죠. KC 코트렐,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같이 봐야 될 계열사인 그린홀딩스까지 다 차트의 흐름은 괜찮고 다 실적주입니다. 자, 시작하고 30분 되는 흐름은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고 코스닥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개인이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본다면 코스피의 흐름, 코스피는 고점에서 더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치고 가려면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솟아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가깝게 코스피가 장대 양봉으로 솟아오르면 추가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캔들의 추세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캔들 위로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세선 아래로 빠졌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코스피에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는 당연한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코스닥은 2018년 갔던 고점 932를 넘겼습니다. 932포인트를 넘겼어요. 어제부터 넘겼죠. 934. 가장 먼저 넘겼던 게 12월 8일날 933을 가면서 넘겼죠. 그래서 이 부분, 고점을 넘겼다는 부분에서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연결을 해도 코스닥은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흐름이죠. 대략 한 970포인트 정도, 970포인트 정도까지도 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모습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힘이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선물의 샌들링하고나 외국인의
반대 포지션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 메디콕스가 날아가는데. 자, 코인텍은 이제 9,500원 왔어요. 코인텍은 9,500원 왔으니까, 도달했으니까, 정리를 하시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 종목을 하락으로 돌리고 주로 대장주들을 위주로 가겠다라는 그 시장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 이상 끌어올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외국인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을 655억 지금 매수를 했죠. 금액으로 따지면. 수량으로 보면 매도예요. 자, 금액으로 보면은 650억 매수인데 수량으로 보면 매도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대형주는 많이 샀다는 얘기죠. 대형주는 많이 사고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는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수량 면에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1000억을 사고 있죠. 외국인 매도입니다. 수량은 똑같죠. 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코스닥은 수량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느껴진 체감으로는 계속 상승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얘기죠.
자, 장 초반에 드렸던 종목들 좀 지지부진해도 잘 보유하고 계세요. 또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종목이 치고 갈지 모르니까요. 어제도 10시 반에 방송 끝내고 나서 한국 패키지가 상한가까지 갔는데 2시쯤 부근부터 1시 40분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한 3시 근처에 상한가를 갔어요. 한국 패키지가. 그래서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꼭 오전에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일단 부금약품도 상승의 신호를 날린 종목이고요. 33,5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GH 신소재는 누르더라도 21선을 이렇게 타고 오르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급등의 패턴이 2번 나왔었죠. 급등의 패턴 2번 나왔을 때 다 음악병동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한 번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는 정말 부담이 없는 종목이죠. 정말 부담 없다. 실적이 500억이나 나오는,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나오는 회사예요. 깨끗한 나라는 이제 바닥이다. 지금도 4,600원대는 바닥이고 5,1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부강약품이 누르는 게 심하죠. 눌렀다가 상승한 15분 봉에서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준을 지키고 있어요. 기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기준선 자리를 지킨다는 건데, 기준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6개의 봉의 평균이죠. 26개. 26개 종가가 아니라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죠. 그래서 기준선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도 항상 기준선을 잘 보시고요. 이평선보다 더 의미 있는 선이 기준선이에요. 이평선은 종가만 반영을 하죠. 20선, 60선, 120선 이런 게 종가만 반영을 해요. 그러나 기준선과 전환선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대, 과거에 매수했던 가격대의 평균, 곧 매물을 의미하죠. 그 가격에 샀던 그런 샀던 가격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기준선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5분 봉에서 기준선이 있고요. 5분 봉은 큰 의미는 없어요. 5분 봉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자꾸 어겨요. 그러나 15분 봉은 상승시키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기준선을 좀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분봉에서 기준선을 보고 매수하는 경우,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경우 있었어요. 이제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박셀바이오도 96,600원에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50%까지 오르는 거예요. 96,600원에 샀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큰 상승이 나왔듯이 이렇게 기존선 자리를 지키는 걸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괜찮습니다. 지금 부각약품이 기존선 15분봉의 자리를 지키고 이제 상승이 나오죠. 31,300원까지 눌렀다가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누르고 손절을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치는 거죠. 부각약품이 처음에 갭으로 시작을 했다가 누르고 다시 또 올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33,500원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일기를 먼저 하나 써주시오. 회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 그날 가기 전에 해놓고 지금 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각약품이 일단 시초가를 회복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각약품 32,650원대 시초가를 회복하면 오늘 33,5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운용하시고 대응하시고 지지 신소재 또다시 21선을 터치하는 상황인데요. 21선이 1450원 또 터치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눌렀다가 이것도 지지 신소재도 누르고 또 폭발시키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Y가 대장주였죠. 최근에 SY도 지금 누르고 있죠. 근데 SY가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음악병동 관련주에서 SY, 그 다음에 GH 신소재 이 종목들은 말 그대로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상승이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상승 패턴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는 이제 봉우리가 2개 나오고 봉우리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봉도 월봉도 봉우리가 2개 나왔죠. 근데 주봉에서 캔들 꼭지를 연결을 했을 때 아직 닿지 않았어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월봉도 마찬가지.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치 신소재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깨끗한 날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그냥 바닥에서 그냥 사도 되는 종목. 만 3,500원.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 이녹스. 이녹스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녹스가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녹스로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알톤 스포츠, 그리고 아이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종속 회사로 있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 시장. OLED 소재로 나와 있는데요. 메디콕스 상한가. 자, 그럼 OLED 관련해서 올랐다. 그러면 메디콕스와 지금 이녹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OLED 관련주인 ICD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CD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3천억이니까 저평가 종목이죠. 메디콕스는 바닥에서부터 상승한 종목, 누르면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고 2,300원대까지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메디콕스는 상한가에 베팅을 해도 될 만한, 상따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메디콕스는 2,18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이제 갭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갭상. 메디콕스는 상따 가능. 2,180원 이하 매수해서 내일 갭상 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2,370원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상따 가능 메디콕스. 이렇게 해서 상한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달성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서 내일 2,35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이죠. 5, 6% 수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이 남아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간 종목이라서 괜찮다고 봅니다. 리눅스가 먼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다음 메디콕스 상한가 안착하리라 보고요. 긴 시간 동안에 아래로 뺐다가 매집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메디콕스 내일 갭상에서 2,370원 부근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따 해도 될 만한 종목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이거 선박의 부품들을 제작하는 회사네요. 중앙오션과 합병을 했고요. 2010년도에
국내 3대 조선소와 인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아주 잔인하게 주가를 눌렀습니다. 3,700원까지 급등을 시키고 잔인하게 누르고 다시 급등이 나오는, 차트의 모양으로는 2,37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상따해도 될 만한 종목이 바로 메디쿡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에도 이녹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48,850원까지, 실제 가야 될 자리는 48,900원대인데요. 거기를 도달하지 않고 한호가 못 미쳐서 뺐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네요. 이녹스는 국가는 상한가, 국가는 상한가고, 인적 분할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장중에 6.8% 상승을 했지만 상승이 조금 더 남은 것처럼 보이는, 다시금 48,800원 도달, 그러니까 38,9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게 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깨끗한 나라가 이제 급등이 나오죠. 깨끗한 나라. 자, 라이브 추천주 이제 깨끗한 나라는 입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65원, 5.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4% 넘는 흐름이니까 깨끗한 나라는 입절을 하겠습니다. 입절을 하고, 메디쿡스는 2180원 부분에서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내일 2370원에 던지는 전략입니다. 2370원에 던지는 전략, 2370원에 던지는 전략.
자, 오늘 추천 종목들 한 번씩 다시 리뷰를 할게요. 자, 부강약품은 목표는 33,500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은 없고 15분 봉상에서의 이제 기준선 지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눌러주지만 가야 될 자리가 단기적으로 33,5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본다 그러면 34,600원까지는 상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부강약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GH 신소재 GH 신소재의 21선을 계속 터치를 하죠. 어제도 터치하고 오늘 또 터치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지금 위아래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죠. 위는 전환선이 누르고 있고 밑에서는 21선이 받치고 있어요. 받치는 상황에서 위로 가면 한번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21선을 3번 터치를 했어요. 3번 터치하고 위로는 전환선 제가 오늘 한번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죠. 지지와 저항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한 번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음압병동 관련해서 계속 매기가 있고 SY와 GH 신소재가 두 종목이 지금 대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 오늘 5.7% 상승하고 좀 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종목도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남아있고요. 자, 목표치는 5,1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바로 깨끗한 나라입니다. 단기적으로 5.10% 상승을 해서 4% 정도 이익을 내고 끝낸 종목, 익절 완료한 종목이지만 스윙으로 본다 그러면 5,1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메디콕스. 메디콕스는 일봉상에서 2,370원까지 무난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상한가도 노크를 했죠. 상한가도 터치를 했습니다만 더 매집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내일 갭상에서 2,370원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종목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약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파미스를 보겠습니다. 파미스를 보고요. 세 번째로는 캐몬을 보겠습니다. 캐몬.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은 이제 화이자 관련주죠. 화이자 관련주인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백신이 공급됐는데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오면서 제일약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제일약품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61선에 가깝죠. 61선에 가까워요. 61선을 반드시 터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61선이 가까울 때 터치하지 않고 위로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61선이 가까우니까 근접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접은 하고
여기서 지지력을 먼저 테스트 할 거예요. 64,000원 부근에서. 밀리면 최종 지지해야 될 자리는 56,500원 정도가 됩니다. 56,500원. 120선이 가깝지만은 진짜 바닥은 56,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일단 61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요. 지금 2개월의 저점이죠. 2개월의 저점이에요. 지금 전저점도 깼어요. 깼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하락 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64,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테스트해서 지지 받으면 반등했을 때 목표치는 78,000원대가 될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의 10주선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10주선 깨는 상황이에요. 종가로서 이제 내일이면 주봉이 마감이 될 텐데 더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이제 59,000원 선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아픔은 확연히 이제 하향 추세가 된 겁니다. 하향 추세. 그래서 지지 자리는 이제 64,000원이고 1차적으로 64,000원에서 지지를 못하면 주봉상에서 20주선까지 밀리겠죠. 59,000원대까지. 최후 마지노선은 이제 56,000원대가 되죠. 56,500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리하고 제일약품에서 손해를 많이 하시려면은 지지를 테스트하고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가 좋아요. 61선 지지 64,000원 지지를 못했을 때는 이제 56,5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56,500원은 꼭 매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64,000원 지지는 약할 수가 있고 56,500원 지지는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최고 마지노선은 56,500원을 설정하시고요. 여기서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돌렸을 때의 단기 반등의 목표치는 78,000원입니다. 78,000원.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이 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64,000원 지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64,000원 지지가 안 됐을 때는 56,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56,500원은 반드시 매수해야 될 자리다. 최종 목표가는 78,000원으로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지금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깬 거예요. 깼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지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밀려서 이제 18,000원까지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주봉상의 지지로 봐야겠죠. 주봉상에서의 지지도 글쎄요. 지금 매물대까지 지금 매물대가 지금 19,000원 그리고 17,400원에서 매물대죠.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물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오늘 19,050원까지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상승으로 턴한다고 했을 때의 최종 목표는 22,000원대가 될 것입니다. 22,000원대. 자, 추세 이제 상단에 걸리는 자리에서 계속 못 갔죠. 그러나 이 기준선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지가 유효해야 되죠. 주봉에서의 매물대 지지가 유효해야 됩니다. 주봉에서 매물대 지지는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자리 저가인 19,050원을 깼을 때는 매물대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진입하는 거예요. 매물대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던 가격의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빠졌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9,050원 저가 아래로 밀려서 18,500원으로 진입을 하죠.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18,500원대 진입한다 그러면 확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본전 심리 때문에 18,000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던지죠. 지난 3월 달에 갔던 자리가 고가가 2만원이거든요. 2만원. 이때 샀던 사람들이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손해는 감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18,5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지 19,050원이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은 이것이 이제 22,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 기준선이 저항이 될 것이라고 봐요. 22,000원대는 매도. 그래서 18,500원 깨면 손절, 안 깨면 보유해서 22,000원대 매도,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파미셀은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종목이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는데 뉴클레오시드 매출 때문에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있었고 또 진단 시약을 공급하는 뉴클레오시드 진단 시약의 공급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올랐지만 고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조가 넘었고 매출액은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니까요. 자, 물론 제약바이오 특수의 현황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실적과 무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튼 총이 1조가 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그래서 18,500원 깨면 손절 현재 자리에서 상승으로 돌렸을 때 22,000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인데요. 캐몬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이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화이자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이죠. 근데 이게 캐몬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계속 오르내리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종목인데 좀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4,905원이라는 12월 11일 갔던 4,905원을 깨면 하향 추세가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향 추세가 보여서 그리고 4,3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05원을 깨면 손절이 났습니다. 손절이 났고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본다 해도 지지를 확실하게 받은 모습은 아니죠. 아래쪽에서 절한선 그리고 10주선 기준선 이런 자리가 아래에 있어요.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서 지지 테스트 하면서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위로 치면은 또 짧게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아래로 빼면은 손절해서 지지받을 자리를 테스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도 익절도 큰 의미는 없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익이 시라고 한다 그러면 5,400원 부근 온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좋다고 보고 4,905원을 깨면은 손절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입니다. 4,900원을 깨면은 4,300원대까지 밀린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4,905원을 깨는지를 유심히 보시고요. 안 깨고 지금 자리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턴한다 그러면 5,400원대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캐몬이 시가총액이 3,200억인데요. 3,200억인데 역시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은 200억대. 그래서 캐몬도 조심스럽게 봐야죠. 올해 들어서 10배 오른 종목입니다. 10배 오른 종목이니까 큰 욕심보다는 박스 안에 갇혀있는 흐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4,905원을 깨면 손절, 현재 자리에서 돌리면 5,400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인 코엔텍은 9,55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9,550원.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라 말씀드리고요. 음압병동 관련주 XINC 상승 추세 살아있다. GH 신소재도 상승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SY 다 같이 봐야 될 종목. SY, GH 신소재, XINC, 포럼 글로벌, 그리고 MVH 코리아까지 다 괜찮습니다. 오텍이 크게 상승하고 있죠. 오텍은 음압 구급차 공급 회사고요. 오텍은 음압 관련해서 제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
그래서 SY하고 GC 신소재 여전히 상승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났을 때 또 위로 칠 수가 있으니까요. 깨끗한 날은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했습니다만 스윙으로 봤을 때 5,100원까지도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고, 포항약품은 계속 아래로 누르지만 지지받고 올리기 때문에 목표가는 3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디콕스는 상따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 2,18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는 말씀드렸고요. 오늘 상한가 달성했을 때 갈 수 있는 목표가는 2,37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